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에 사신다는 닉네임 봄이 늦었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말이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제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평생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전업주부로 살았고 자식 둘 키우고 살림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딸 둘은 각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독립했고 지금은 넓어진 집에서 남편이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올해 70입니다. 평생 다니던 회사 퇴직하고 나서 몇 년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다가 3년 전부터 동네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먼저 일을 권유했던 거였어요. 나가서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다 보면 활력도 생기고 덜 늙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게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참 순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어릴 때도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호통을 치거나 밥상을 엎는 일 따윈 상상도 못할 만큼 유한 사람이었죠. 고집도 없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한 성격 덕분에 결혼 생활 내내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싸울 일이 생겨도 남편이 그냥 허허 웃으며 맞춰주는 편이었으니까요.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제 선택이 100번 1000번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격일로 남편이 출근하는 날이 생기니까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 집안일 하기도 수월했고 남편도 얼굴색이 좋아지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온종일 소파에 화석처럼 누워 TV 채널만 돌리던 무기력한 모습은 어디 가고 출근하는 날. 새벽이면 군말 없이 일어나 제복을 챙겨 입고 나가는 루틴이 생기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속으로 참 잘했다. 사람 살렸네 싶었죠. 근데 그 괜찮던 일상이 1년쯤 지나면서부터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경비실 얘기를 슬금슬금 꺼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한 업무 얘기였어요. 오늘 어느 집 택배가 유독 많아서 힘들었다. 몇 동.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어서 곤란했다. 그런 것들이요. 저도 저녁상을 차리면서 고생했네. 그랬구나 하며 들어줬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지루한 수다 속에 이름이 하나 콕 박혀서 자꾸 흘러나오더라고요. 같이 교대 근무를 하거나 관리실을 오가는 여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정순 씨. 나이는 50대 중반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남편에 비하면 아주 한참 어린 한창 때의 여자지요.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동료 얘기니까요. 싹싹하고 일 잘하는 동료가 생겼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남편 입에서 나오는 횟수가 은근슬쩍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숟가락을 멈추고 불쑥 그러더군요. 오늘 정순 씨가 집에서 키우는 화분을 경비실 창가에 하나 가져다 놨는데 칙칙하던 경비실이 아주 확 밝아진 것 같더라고. 저는 그냥 아유 마음이 예쁜 분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경비실이 확 밝아졌다고 말하던 남편의 그 상기된 목소리와 미묘한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시답지 않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얹힌 것처럼 내려가지 않는지 저 혼자 예민한가 싶어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더라고요. 정순 씨가 저녁에 반찬 만들면서 제 생각이 나서 좀 챙겨줬다면서요. 직접 담근 된장 깻잎 장아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한테까지 반찬을 다 챙겨주고 고마운 사람이네 싶어서 별 의심 없이 고맙다고 인사 전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내려놓으며 넌지시 덧붙이더군요. 그 양반이 손맛이 참 좋아. 손재주가 있어서 뭘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맛을 내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는 얼굴로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방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반찬통이 왜 그렇게 커 보이고 눈에 밟히던지요. 그리고 이틀 뒤 저녁 저는 그 깻잎 장아찌를 유리 접시에 예쁘게 담아 식탁 한가운데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다가 그 반찬을 보더니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그러고는 깻잎을 한 장 떼어 입에 넣더니 아이고 맛있다. 이게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고 맛있냐. 하면서 연달아 3장, 4장을 밥에 싸서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앉아서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걸 보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맛있다는 소리를,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땀 흘려 차려주는 밥상에서는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극찬을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만든 깻잎 장아찌 한 접시 앞에서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엔 제가 국을 끓여내와도 무뚝뚝하게 물 한 컵 다워하는 게 전부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국바라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속에서 울컥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꾸역꾸역 목이 매는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동안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30년 넘게 이 사람 삼시세끼를 바쳤는데 내 손맛에 대해선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던 사람이 왜 다른 여자의 손맛에는 저렇게 감탄하는 걸까? 남편이 제 음식을 맛없다고 타박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고맙다거나 맛있다고 등을 두드려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먹고 일어나는 일상이었죠. 그게 평생 서운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큰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슬쩍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직장 동료 여직원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이상할까? 그랬더니 딸아이가 깔깔 웃으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런 유치한 걱정이야? 아빠가 그럴 사람이야? 정순 씨라는 분이 싹싹하니까 그냥 동료로서 친한 거지. 아빠 경비일 적응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신경 꺼. 그 말이 100번 맞고 틀린 소리 하나 없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더 비참하고 서운해졌습니다. 내 자식 눈에도 66 먹은 엄마의 이 끓어오르는 감정이 한낱 늙은이의 쓸데없는 질투나 망상처럼 보인 거잖아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핀잔을 받은 것 같아 그 뒤로는 자식들에게 2번 다시 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사귄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치도 없이 며칠에 한 번꼴로 정순 씨 이야기를 가끔 꺼냈고 저는 그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겉으로는 아, 그래요? 하며 세상 제일 인자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적당히 반응했습니다.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 제가 가득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게 지옥 같은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지난달 결국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핸드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안방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서 핸드폰 진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깜빡이길래 충전기를 꽂으려고 무심코 들었는데 화면이 탁 켜지면서 상단에 문자 알림 팝업 창이 떠 있더군요. 정말 맹세코 의도해서 훔쳐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조 일찍 출근하셔야 하는데 몇 시쯤 나오세요? 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교대 업무 관련 문자였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화면에 대대적으로 찍힌 그 사람의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햇살 같은 정순 씨. 저는 그 화면을 멈춰 선 채로 몇 분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햇살 같은 정순 씨.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샛노란 해님 이모티콘까지. 그 글자들을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남편의 주소록을 얼핏 볼 때마다 그의 세상은 참 단순했습니다. 김 부장, 대리운전, 큰 지부, 둘째 이런 식으로 딱딱하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이름들 뿐이었죠. 평생 살가운 표현이라곤 입에 담지도 못하고 낯간지러운 이모티콘 하나 쓸 줄 몰라서 자식들 문자에도 억울해라고만 답하던 무뚝뚝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 앞에는 햇살 같은이라는 평생 제 입으론 꺼내보지도 않았을 다정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30평생 그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여보 아니면 애들 이름 불러가며 누구 엄마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서운한 줄도 몰랐어요. 나이 든 부부들은 다 그렇게 무덤덤하게 사는 게 순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다정한 단어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나한테만 안 하던 거였구나. 저 여자에게는 저토록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햇살 같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도망치듯 걸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멍하니 서서 흐르는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는데 기가 막혀서 그런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그냥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사방에서 찬 바람이 들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칼칼한 된장찌개에 자반고등어를 구워서요. 기름 냄새를 풍기며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경비실에서 있었던 쓸데없는 얘기를 종알거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주보며 기계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생선살을 발라 남편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저 눈앞의 남자는 지금 누굴 생각하며 밥을 먹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며 슬그머니 폭탄 같은 말을 꺼내더군요. 경비원들끼리 단합대회 겸 1박 2일로 근교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관리소 직원들이랑 경비팀이 다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는데 그 말을 꺼내는 남편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고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연히 정순 씨도 같이 가겠지요. 같은 경비팀이자 관리소 직원이라는데 안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온갖 끔찍한 상상과 생각이 한꺼번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당장 관두라고 가긴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아니면 그 햇살 같은 여자랑 그렇게 여행 가니까 좋냐고 비아냥거려야 할지. 하지만 입술이 굳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따졌다가 남편이 정말로 동료들끼리 가는 순수한 단합대회인데 왜 늙은이가 해괴한 의심을 하냐고 화를 내면 제가 정말 의처증 걸린 미친 노파가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나간 말은 비겁하게도 다음 달 중순 어디로 가는데요? 라는 힘없는 질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날짜 잡히면 알려주겠다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에 앉은 제 심장은 이미 새카만 숫덩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여행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커다란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싸면 챙길 약이라도 없나? 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방 문을 열었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에 올려둔 가방 옆에 낯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향수였습니다. 결혼기념일날 사위가 선물해줬을 땐 나이든 영감이 무슨 향수냐며 화장대 구석에 처박아 두어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그 향수가 나와 있더군요. 거기까진 그래. 동료들 만나니 냄새 안 나려고 뿌리나 보다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백화점, 로고가 박힌 쇼핑백과 그 안에서 살짝 삐져나온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브랜드 새 속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남편은 속옷을 제 손으로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3,000원짜리 요일 팬티를 던져줘도 군말 없이 입던 양반이 혼자 백화점에 가서 번듯한 새 속옷을 사서 여행 가방에 챙겨 넣는다? 이 조각들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 속옷 뭐야? 당신이 이걸 왜 샀어? 라고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는데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빨래 바구니만 움켜쥐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가 괴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향수, 새 속옷, 그리고 햇살 같은 정순 씨라는 세 가지 단어를 끝없이 이어붙였습니다. 억지로 끊어내려 해도 그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추악한 그림이 자꾸만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져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잘 다녀오겠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가방을 든 채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잘 다녀와요라고 배웅했죠. 쾅 하고 문이 닫힌 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그 1박 2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단 1초도 놓지 못하고 몇 분 간격으로 화면을 켜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펜션에 도착했다는 텍스트 문자 하나, 저녁 먹는다는 짤막한 안부. 그게 다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제가 피곤할 텐데 조심히 잘 자요라고 보낸 문자는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읽음 표시가 사라지지 않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읽음으로 바뀌더군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긴 밤 동안 남편이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오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피곤함보다는 묘하게 상기되어 있고 들떠 보였습니다. 여행이 어땠냐고 묻는 제 질문에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아주 재미있었어 하며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미소를 띠더군요. 그러고는 땀을 흘렸다며 곧장 욕실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싸아 마이너스 물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시선은 거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열어보는 건 부부 사이라도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고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늘 풀려있던 화면에 낯선 패턴 잠금이 걸려있더군요. 지난 한 달간 남편이 몰래 누르는 걸 봐두었던 기억을 더듬어 패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맨 위에 역시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햇살 같은 정순 씨.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더군요. 오늘 너무 고마웠고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엔 우리 좀 더 색다르게 즐겨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끝부터 시작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울렸습니다. 다음엔 색다르게 즐겨봐요. 그 짧은 문장이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사정없이 쑤셔댔습니다. 도대체 1박 2일 동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고맙고 즐거웠다는 걸까요? 그리고 색다르게 즐겨보자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직장 동료 사이에, 그것도 70 먹은 노인과 50대 여동료 사이에 이런 문장과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입니까? 제가 정말 나이 들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 문장을 사악하고 음란하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서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끊기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묻더군요. 당신 오늘 고생했는데 외식할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그 위선적인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곤 아니야. 피곤한데 집에서 대충 먹자라는 가시 돋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래 그럼 하고는 태연하게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 이 사연을 적어 내려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눈앞에는 그 문자가 불에 달군 인장처럼 선명하게 아른거립니다. 다음엔 색다르게 즐겨봐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연기하며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며 솔직하게 다 따져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평생 화 한 번 안 내고 순하게 살아온 이 사람인데 제 과민 반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자식들 눈에 제가 의처증 환자로 비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가슴에 이 칼날을 품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생 참고 살자니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괴물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어김없이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정성스레 계란말이를 부쳐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와서 묵묵히 밥을 먹더니 오늘도 잘 먹었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출근을 위해 제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믿고 사랑하며 봐왔던 이 남자의 뒷모습이 지금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긴 한 걸까? 저 문 너머 햇살 같은 그녀를 향해 걸어가는 낯선 괴물은 아닐까?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제 서운하고 비참한 사연입니다. 여기까지 봄이 늦었네 님이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는 내내 제 가슴도 덩달아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순하고 무뚝뚝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의 반찬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 평소엔 쓰지도 않던 향수와 새로 산 속옷을 챙기던 은밀한 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견한 햇살 같은 정순 씨의 그 묘한 문자까지. 이 세 가지 조각이 각각 따로 있을 때는 설마 하고 넘겼겠지만 이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의심의 그림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는 봄이 늦었네 님의 가슴앓이가 느껴져서 참 먹먹합니다. 혹시나 자식들에게 핀잔을 들을까봐, 혹은 평생 순했던 남편에게 의처증으로 보일까봐,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겠다는 그 막막함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감정을 혼자 사귀면서 매일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그 낯선 뒷모습을 견뎌내는 건 우리 사연자님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증거의 유무를 떠나서 내 마음이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남편분과 가면을 벗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속 정순 씨가 보낸 다음엔 색다르게 즐겨봐요라는 문자,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평생을 참아온 봄이 늦었네. 님은 지금 이 순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따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정을 위해 한 번 더 참아내는 게 맞을까요? 사연자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